내수 못 살리면 끝장. 현금 뿌린데 더 뿌려.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은 돈을 바주카포처럼 엄청나게 뿌리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 1탄 지난 9월에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를 해서요 1조 위안 공급했습니다. MLF 금리 0.3%포인트 인하. MLF가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인데 은행 간의 콜금리입니다. 이거 인하해서 3천억 위안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0.5%포인트 인하했고요. 정시안전자금 투입을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1조 3천억 위안을 뿌린다. 우리 돈으로 248조를 뿌린다. 1차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가가 난리가 났죠. 엄청났습니다. 주가가. 그런데 경기 부양 2탄도 발표했습니다. 10월에 발표를 하면서 전력산업 인프라 건설 지원을 위해 1,000억 위안을 중앙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하는데 이 규모도 1,000억 위안이다.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을 확대하겠다. 순식간에 보면 경기 부양책 2탄은요 2,000억 위안 정도 우리 돈으로 38조 정도 쏟아 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현금 뿌린데 또 더 뿌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야 중국이 돈 뿌리는 게 만만치 않구나. 진짜 엄청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내수를 못 살리면 끝장난다는 생각으로 중국은 돈을 뿌리고 또 뿌리고 있습니다. 사실 내수가 심상치 않거든요. 8월에 2.1% 증가를 했지만 시장 예측치보다가 소매 판매 증가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는 적어도 2.5%가 넘어설 거다 하는 예측치였지만 실제로 결과치는 2.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소매 판매가 잘 안 되니까 산업 생산도 시장의 예측치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4.5%잖아요. 시장의 예측치는 적어도 4.8%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산업 생산도 굉장히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돈을 뿌리고 또 뿌리고 뿌린데 더 뿌리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내수가 무너지는 걸 막겠다. 지금 중국은 2분기 성장률이 4.7%예요. 올해 5% 성장은 해야 내수 침체를 막는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중국은요 5.5% 이상 성장해야지 중국의 거대 인구가 먹고 삽니다. 그런데 4.7%까지 떨어지면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은 디플레이션이 확산이 돼서 저성장, 저물가, 일본식 불황이 중국 전체 경제에 닥칠 수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상황이 나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고 또 뿌려서 어떻게 하든 5% 성장을 이루겠다 하는 게 지금 중국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뿌린다고 이야기하니까 주가 자체가 난리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저점 대비하면 29.1%나 올랐습니다. 지난 9월 13일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2704.09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10월 8일에는 3489.78을 기록을 했습니다. 29.1%. 785.69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난리도 아니죠 시장은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 자체는요. 지금 내수를 못 살리면 끝장이 난다는 생각 거기에 돈을 풀고 또 풀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어떻게 하든 살리려고 중국은 난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내수를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내수를 살려야지 중국 경제가 좋아지고 중국 경제가 좋아져야지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내수 살리기가 쉽지 않다에 시장에서는 우려감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수출 상품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세 폭탄을 매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에 45.3%의 관세를 매기겠다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중국산 전기차 지금 유럽에 파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는 미국도 캐나다도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100% 매기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법제화는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겁니다. 문제는 중국산 전기차만 하겠습니까? 중국산 가전제품은 하지 않을까요? 중국산 TV는 하지 않을까요? 중국산 산업 첨단 제품은 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서방 입장에서는 중국의 용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난 파상 공세 어떻게 하든 막아내려고 계속 무역 충돌이 일어날 거고 거기에는 관세 폭탄이 계속 대응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괜찮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현금 뿌린데 더 뿌리지만 중국이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 그게 말입니다. 그대로 드러난 게 지금 홍콩 H지수에서는 드러났습니다. 돈을 뿌리고 또 뿌렸지만 10월 7일에 홍콩 H지수가 8330.85를 기록을 했는데 10월 8일에는요 7480.67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말입니다. 하루 사이에 10.17%가 떨어졌어요. 847.18포인트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폭등해서 30% 29.1%가 올라갔는데 지금 홍콩 H지수는 하루 사이에 10.17%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중국이 돈을 풀고 또 내수를 살리려고는 하나 수출이 자리를 계속 잡아주면서 해외에서 돈이 계속 들어와 줘야 돼요. 그 돈이 중국 국민들에게 나눠지고 그 나눠진 게 소득으로 더 많이 성장을 해서 소비로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 풀어서 이게 돈 나눠줘서 소비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결국은 일회성으로 그칠 거다. 이렇게 시장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1차 뿌린 거와 2차 뿌린 거 뿌린데 또 뿌린다고 하지만 경기 부양책이 1탄하고 2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1탄에서는 248조를 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2탄에서는 38조 뿌리겠다 해요. 그것도 정확한 체계적인 대책까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장에서는 의구심을 갖죠. 중국이 빚이 많은데 돈을 저렇게 뿌려대면 과연 중국이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걱정까지 앞서면서 홍콩에서는 투자 심리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국 시장은 지금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인위적으로 경기를 살리는 현금 살포는요. 그 약효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잠깐 가다가 말 가능성 커요. 우리가 마중물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펌프에서 물을 퍼올리려면 물을 붓고 마중물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 마중물을 넣고 누르면 펌프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잖아요. 이렇게 마중물이 쏟아지려고 그러면 펌프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펌프가 튼튼하지 않으면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는데 펌프질하는 그 기계마저 망가떨어지면 어떻게 돼?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마중물을 부었지만 결국 말입니다. 펌프질을 하는 펌프 자켓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중국 투자 진짜 조심하시라는 말씀 오늘 또 한 번 드립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주가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를 봤을 때 2021년 2월 19일 3691.17 기록했죠. 2020년 9월 10일 3703.12를 기록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경기가 같다고요? 지금 3489.78입니다. 이거 무너지려면 인정사정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지금을 오히려 중국 탈출 기회로 잡으십시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그게 더 확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반드시
중국은 쉽게 보지 마시고 전의 전술, 돈을 뿌려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 부양책을 절대적으로는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좋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과연 좋아지겠느냐, 여기에는 물음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특히 중국 투자 조심하시라는 이야기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